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록입니다. 2시 46분 26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4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목 짚어봐야 되겠죠.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번호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가능합니다. 자, 종목 상담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조금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올 경우에 매수포착 타이밍 저희가 어느 지점에서 왔는지 바로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2부도 알차입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현재 2393.30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전 시간대하고 크게 달라진 바가 없고요. 역시나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2390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일중 흐름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98포인트 오늘의 고점입니다. 2400포인트에 약 1포인트 정도만이 모자라는 수치였는데요. 장 12시가 넘어서면서는 2391포인트까지도 빠졌습니다. 위아래 폭이 그렇게 길진 않고요. 어쨌든 239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오늘 주가의 흐름은 코스피는 괜찮은데 좀 착시효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IT주들이 워낙 잘 가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들은 그다지 잘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좀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외국인이 좀 더 매수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100억 원대에서 400억 원대까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도 늘렸습니다. 1780억 원까지 늘렸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많습니다. 전 시간대 2224억 원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2710억 원까지 기관은 매도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고 연기금만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 시장은 651포인트까지 빠집니다. 오늘 장중 저점인데요. 651.48포인트, 650선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 내려옵니다. 코스닥 이번 주 내내 힘든 모습들 보이고요. 최근에 조정이 좀 깊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일중 흐름은 오늘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역시나 전강후약 3거래일째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비슷한 모양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657포인트부터 651포인트까지 빠져내려오고 있습니다.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동향 보시면 개인만 여전히 삽니다. 533억 원 사고요. 기관이 405억 원 팔고 외국인은 71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원달러 환율 5원 30전 정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0.46% 하락하면서 1145원 80전 원화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 텐데요. 호텔신라,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삼성전자, 서울리거, 카카오까지 5종목입니다. 일단 1, 2위 종목이 비슷한 이유로 오르고 내리는 겁니다. 호텔신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가 넘는 급등이고요. JP모건에서 투자 의견 상향했습니다. 외국인 수급 몰리고 있고요. 오늘의 장중 고점 부근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 며칠 좀 주춤하던 호텔신라, 일단 면세점 파문에 반사 이익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세계 그리고 호텔신라가 오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된 반사이익은 왜 그런 것인지 2위 종목 살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한 뒤에 그날부터 해서 상한가를 요 며칠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면세점 선정 특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 이 두 종목이 어떻게 호텔 롯데보다 더욱더 먼저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느냐에 따라서 지금 감사원의 감사원과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어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면세점 사업권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3% 정도의 낙폭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도 또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이제 250만 원 터치를 한 모습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250만 원을 드디어
보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이번에 수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날 지난주 금요일에는 살짝 빠지긴 했는데 이후에 3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어느새 250만 원까지 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의 독주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수는 왜곡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리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리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잘 달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0% 부근까지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여전히 높은 상승률입니다. 홍콩 유니언 메디컬 헬스케어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이미 법인 설립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의료시장 진출한다고 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입니다. 코스닥 시총 2위 종목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고밸류 우려가 있습니다. 부담스럽다. 이 현재 밸류는 정말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10만 원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자, CJ제일제당부터 나오고 있죠. CJ제일제당, 삼성생명이고, 대덕GDS, DTNC, SKC, 한신기계까지 5종목인데 먼저 CJ제일제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도 10위가 엇갈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살펴를 보니 삼성생명의 주식을 CJ제일제당이 가지고 있었는데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을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주식을 처분한 금액들은 CJ제일제당의 자산으로 잡히게 되고요. CJ제일제당은 현재 1% 안팎의 크지는 않지만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수주들이 어려운 가운데 대장주인 CJ제일제당은 잘 가는데 반대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두 종목의 희비는 조금 엇갈리고 있고 급등 급락까지는 아니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 GDS 살펴볼 텐데요. 저희 또 어제 출연자인 김치균 대리가 자주 이야기하던 종목인데 오늘 잘 가네요. 장중고가가 19,850원 2만원 부근인데 Y솔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Y솔 인수설에 강세를 보이고요. 양사 모두 지금 주가는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DTNC입니다. 21조 규모의 원전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형 원전 인증 수주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 부근 그리고 현재도 21% 급등이 나오고 있는 DTNC입니다. 다음은 SKC입니다. 주력사업 실적 상승 기대감에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SKC 오늘만 8%가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화학, 필름 등 주력 사업이 지금 호황을 보이면서 SKC 오늘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한신기계입니다. 조금 전에 DTNC가 21조 규모의 원전 수출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원전 사업에 마찬가지로 수혜를 보는 기업입니다. 이 중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신기계는 그 원천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4%가 넘는 장중에는 4,500원대까지 올라가는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보시다시피 윗꼬리 달고 지금 빠져내려온 모습 보입니다. 투자하실 때 좀 유의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오늘 하루만 보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2시 53분 49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종목 분석의 달인 지문상. 급등주 눌림목 매매의 강자 오현진.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문상대리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BJ라는 용어를 만든 우리나라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부분으로 보게 될 부분은 주가가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라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제 대체제가 나오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BJ들의 가지고 있었던 트래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실적이랑 같이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뜯어본다라고 할 경우에 이 회사가 주로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이제 별풍선이랑 일부의 이제 광고 이제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제 그 매니아층을 지니고 있는 BJ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트래픽이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쟁사인 뭐 트위치라던가 카카오 TV라던가 뭐 팝콘 TV라던가 이런 TV들이 존재를 하면서 오히려 MS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 꺾였으면은 그래도 주가에 대한 부분 좀 염려가 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은 굉장히 좀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2년 전에 들어왔었던 골드만삭스 지분이 작년 말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왔었고요. 최근 들어서 지분율 5% 미만으로 공시가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끝나지 않았나, 수급에 대한 꼬임 현상은 거의 끝났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가격부터는 사실은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반기부터 좀 나올 만한 부분이 스타크래프트 리마인드 버전이 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리니지 M 관련된 콘텐츠들이 계속적으로 기반이 되면서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BJ들의 수익이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한 2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주가 3만원, 손절가 2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습니다. 다음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모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밀고 있었던 좀 종목이고, 시청자분들한테도 많은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생각보다 주가가 좀 그렇게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은 리니지 M에 대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흥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지니고 있느냐. 결국은 이제 NC소프트의 리니지 M 관련 매출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컨센서스가 좀 하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거래소는 출시가 됐지만 개인 간 아이템 거래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 유저들 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다이아를 통해 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부분들이 결국은 거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좀 안타까운 부분 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대비해서 IMI랑 BNM 홀딩스 지분 가치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한 600억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는 사실 최근에 오버행 이슈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좀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코스모 화학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추천드리면서 굉장히 좀 제일 높은 스윙을 좀 이루어 드리고 있었던 종목이기는 한데,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스몰캡 종목들이고 사실은 스팟 시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화학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그렇게 신뢰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결국은 투자 스토리는 2차전지 소재단에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코스모화학이 주를 이루고 있는 황산, 코발트, 나트륨에 대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부터 당장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아니면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뜯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은 신규 매수 진입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부분들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W게임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6만원 초반대 되면은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된다라고 저번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이 사실은 지금부터가 좀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점으로 보게 되면은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선 구간에 현재 좀 놓여있는 상태인데요.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61선 아래때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실적 안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NC소프트, 컴투스, 게임비 이러한 게임 섹터 업체들이 지금 주가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제가 W게임즈 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회성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보다는 순이익단에서 조금 깎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회 삼아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목표 주가 한 8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GS 리테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종목이 너무 좋아서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보다는 결국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식을 매매를 하실 때 어떤 종목은 굉장히 변동성이 높을 거고 어떤 종목은 변동성이 좀 낮을 겁니다. 저는 변동성이 낮으면서 베타 개수가 좀 적은 종목들은 이제 GS 리테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주가가 빠졌었던 요인은 내수 섹터에서 최근 들어서 조금 발빠른 좀 단기 순환매 장세가 좀 돌아오면서 내수 섹터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좀 조정받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좀 문제될 만한 부분들을 좀 찾아보자면 GS 리테일의 자회사인 GS 슈퍼마켓이 아마도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BEP를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빠르면 3분기부터가 좀 BEP 수준에 도달할 거고 호텔 사업 지금 테헤란로에 하고 있는 파르나스 호텔 같은 경우가 거의 공실률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 감안하고 본업 같은 경우는 연평균으로 한 12% 정도 성장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면은 현재 주가 굉장히 좀 싸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매수포착 타임이 왔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으로 갑니다. 윤철한 대리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종목 저희가 매수포착 타임으로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종목은 화성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실적 시즌 앞둬서 2분기 실적은 이제 매출액이 한 23% 정도, 영업이익도 한 22에서 한 25% 정도 지금 늘어날 것 같아서 컨센서스는 충분히 좀 이제 부합할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 측면에서도 괜찮은 편인데 지속적으로 이제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전년 대비 30% 이상 캐파가 좀 늘어났고 앞으로도 이제 한 몇 년 동안은 15에서 20% 정도 늘려나갈 텐데 캐파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단가를 이제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 ASP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괜찮지만 앞으로도 괜찮아질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글로벌 티어 이제 뭐 중국 업체들이랑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좀 할인이 돼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모 회사도 지금 상당 그 화성 인더스트리도 PR이 상당히 좀 낮고 결과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그 밸류에이션도 괜찮은데 최근에 조금 이제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은 것도 좀 있어서 가격적으로도 좀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천차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인데 이거 가격 어떻게 전략 저희가 가져갈까요? 일단은 뭐 지금 매수는 이제 현재가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 16,000원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캐파 이제 증설되고 이제 매출 잡히는 거 보면서 단계적으로 목표가도 좀 올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 오늘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환 대리였고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가볼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그 넷마블 게임즈입니다.
원래 이제 데아티아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데아티아이가 최근에 추세가 좀 이탈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종목을 교체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는 일단 기본적으로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란 게임이 리니지 M이 런칭되면 사용자를 뺏길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의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넷마블 게임즈에 대한 주가를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리니지 투 레볼루션의 국내 매출은 좀 주는 모습이지만 해외 매출은 견조하게 성장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현재 마블 올스타 배틀이라는 주요 게임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리니지 투 레볼루션 같은 경우 일본에서는 3분기, 북미에서는 4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런칭 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던 게임이고 실제 북미 지역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일본 지역에서 이제 미국 지역에서 좋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본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 2.69% 정도 밀리면서 이제 주가로는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동사에 대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함께 받아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 14,500원대가 이제 거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재반등하는 모습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분에서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 종가까지 가능하다 보고요. 목표가는 좀 중기적으로 한 16만 5천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3천원으로 제가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악화에 따른 영향인데,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목표가라든지 손절가 조정이 있으면 한번 조정을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림 PMP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림 PMP는 이제 펄프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펄프나 재질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렇게 자주 주목받거나 많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 없이 좀 올라갔다가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 펄프에 대한 가격이 3분기 이후부터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신다면 실적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 이제 전년비 대폭 개선된다라는 부분 월요일장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상승 후 약간 주춤한 모습이긴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크게 빠지지 않고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반등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주가 견조하고요. 여전히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브레인 콘텐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콘텐츠 같은 경우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큰 모멘텀이 그 자회사 GTF의 고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일단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언급되었던 부분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웹툰 플랫폼인 무툰이 오픈 8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웹툰 시장 성장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타진하고 있다. 그에 대한 모멘텀이 함께 반영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브레인 콘텐츠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장 같은 경우는 약 2% 정도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모양새고요. 지금 위치가 바닥권에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떻게 보면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브레인 콘텐츠 역시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좀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유념하실 부분이 이 종목이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단기 급등이 나올 때에도 윗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급등했을 때 위에서 좀 판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 두산 인프라 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가 그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약간 눌림을 준 후에 지금 재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빠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계속해서 좀 압박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 만큼 저가에서 매수하는 수요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는 가격대가 이제 21평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재반등을 시도하려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셔도 무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매수타임을 이 종목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현재가에서 매수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리니지 M이 출시가 되면서
성과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다가 내부적인 노이즈에 의해서 하락했다가 거래 시스템 도입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다가 오일장 같은 경우는 또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하락하는 것은 이제 뚜렷한 악재가 있거나 하진 않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차익 매물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NC소프트를 보는 관점은 월요일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개인 간 거래가 추가되는 시점이에요. 이제 리니지의 핵심은 결국은 개인 간 거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 시스템이 도입되는 시점에서는 재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요. 현재 단기적인 흔들림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단기적인 목표가 사실선을 유지하면서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에 대한 이야기 홀딩 관점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14번님께서 동아ST 10만 2,500원에 비중 10%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문상 대리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제약주 안에서 동아ST의 어떤 그 매력적인 포인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종근당과 한미약품이랑 녹십자까지 보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동아ST가 그렇게 좀 매력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제약 그러니까 동아 오츠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동아 소시홀딩스랑 동아 ST랑 그 사업 분할과 지주 분할로 나뉘어졌을 때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알짜 기업들이 사실 사업부에서 많이 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제약 3사보다는 매력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도를 하시냐라고는 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약 바이오 섹터의 적정 밸류에이션을 지금 현재 논할 수 있을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찌됐던 간에 헬스케어 업종 위주로 좀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격대에서는 좀 기술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 8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오시면 추가 매수를 조금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까지 좀 기다리시되 올라가면은 반등시 좀 매도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아ST 받고 다음 종목은 0133번님께서 한국전자인증 7,530원의 비중은 20%인데요.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전망이.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사실 지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종목이 뚜렷한 악재가 없어서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한국전자 인증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은 전자 인증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간편결제라든지 4차 산업혁명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출자한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죠. AI 브레인이 올해 자율주행 그리고 안면식 기능 접목한 홈서비스 로봇을 사용한다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모멘텀, IoT 모멘텀,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빠른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위치는 기술적으로는 거의 밀릴 때까지 밀린 것 같아요. 물론 현 시점에서 코스닥 시장이 또 계속해서 급격하게 꺾인다면 이 종목도 버티기가 힘들겠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지지를 확인해야 될 구간입니다. 섣부른 매수보다는 좀 기다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잘 보시면 과거부터 시작해서 윗꼬리가 많이 달립니다.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까지는 너무 멀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점에서 홀딩을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한 6,500원, 6,6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1차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그 가격까지 올라가면 다시 조정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목표가를 한 6,6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격에서 일단 빠져나오시는 관점, 현 구간에서 손절가를 정한다면 6,000원 전략. 그래서 홀딩하시고 목표가 6,600원, 손절가 6,000원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자 인증까지 손절가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문상 대리의 5종목 또 가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인베니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어떤 그동안의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LG 디스플레이 납품하고 있는 장비주들의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인으로는 LG 디스플레이가 일정 부분 구글의 어떤 디스플레이 납품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조금 흘러 들어왔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OLED 중소형 패널에 대한 부분, 뭐 중국의 차이나스타나 BOE 관련된 부분이 라인 증설에 대해서 조금은 증설이 좀 얘기가 추가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결국은 LG 디스플레이도 추가 상승을 했지만 그 아래 하부 업체인 비아트론이나 주성 엔지니어링이 거의 굉장히 좀 많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는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조금은 반등은 주고는 있지만 중소형 부품사들 중에서는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OLED 장비 업종에 투자를 하는 그러한 투자 아이디어는 밸류에이션 싼 종목을 투자하자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인베니아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인베니아가 좀 탑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시각이랑 증착 장비에 대한 부분이 LG 디스플레이 향 매출이 이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인베니아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매수 가격은 55,500원 지금 현재 가격 정도, 그리고 목표 주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 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셀트리온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한 3.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별적인 요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 대한 문제라고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빠지는 흐름은 결국은 성장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헬스케어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이 조금은 좀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좀 보이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바이오 시밀러 업종에 대한 시장 잠식 효과가 오히려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춰가면서 좀 관망하는 자세로 주가가 조금 10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을 때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NC소프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동폭이 있었고, 그리고 공매도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0일선은 이탈되지 않았던 모습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60일선이 이탈이 되면서 조금은 걱정 아닌 걱정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NC소프트가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부분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NC소프트가 실패했었던 PC게임작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타뷸라 라사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이 타뷸라 라사 이후로 블레이드 앤 소울 PC 버전, 그리고 아이온 PC 버전,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리니지 M, 그리고 리니지 2까지 봤을 경우에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매출액이 팍 뛰어오르고 그 이후에 트래픽이 좀 조정이 받치면서 계속 좀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과거에 신작 모멘텀이 나온 이유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는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니지 M은 사실은 일반 PC 버전의 리니지를 트래픽을 갖고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신작과는 조금 약간 다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개인 간 거래가 유지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트래픽 유지율이 롱런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관점에서 최근에 좀 변동폭이 심하기는 하지만 36만원 초반 언저리 때까지는 저는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분할 관점으로는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솔케미칼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부분이 고점 논란이 좀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소주했던 업체들이 지금 좀 밸류에이션이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싼 주식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삼성이랑 하이닉스의 과산화수소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빅사이클이 도래가 됐고, 그리고 3D 랜드 시장이 굉장히 크게 개화가 되면서
과산화수소의 공급이 일정 부분의 쇼티지가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자회사 지분 45%를 갖고 있을 만큼 과산화수소에 대한 지분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은 전혀 없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0%씩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고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아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82,000원 제시해드리고 현저가는 6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BHI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단기 급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복합 화력발전소 HRSG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석탄 가격이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이 빠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BHI가 굉장히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수주 환경이 굉장히 좋게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에서 봤을 때는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가 사실 수주 피크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틀 동안 빠졌었던 부분은 뭐 대주주가 증여세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을 인해서 이제 대주주 지분 매각이 있었다라고 시장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펀더멘털 훼손이 없는 급락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8,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HI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오션진 팀장의 5종목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신규로 편입하는 종목인데요. TK케미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K케미칼은 화학섬유 제품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현재 대한해운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한해운의 가치 상승에 따른 지분법 이익 증가 기대감이 현재 반영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가지고 있는 모멘텀보다 이제 기술적인 위치가 좋아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동안 지속적인 상승을 보인 후에 조정이 왔지만 저가 부근에서 재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2달 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턴어라운드 시점 잘 잡는다면 저가 매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부진한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는 관점,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하시게 되신다면 목표가는 이제 이전 고점입니다. 한 2,650원 정도.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가격이죠. 2,250원 정도만 설정하시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캠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차 성장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어제까지는 좋은 흐름이었는데 오늘장에 약 4%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 큰 악재가 나오거나 한 부분은 아닌데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조정이 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차량용 전방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개발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용화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주가라는 게 어차피 기대감을 먼저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꺾이기보다는 재반등을 일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여전히 좀 이평선을 깔고 있는 구간에서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SDN 보겠습니다. SDN 같은 경우 엔진 조선 사업 그리고 태양광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태양광 모듈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최근에는 완전히 그 태양광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단가가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가 좋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날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오늘 윗꼬리를 달았던 부분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좋은 마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신규 진입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을 짜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1차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격 1,800원대니까요. 상방으로 100원 정도는 레인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프론테크 보겠습니다. 전기차 부분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BMW와 폭스바겐의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배터리 폭발 방지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그 리딩을 드릴 때 신고가 종목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런 흐름이거든요. 오늘장에 9% 정도 추가 상승을 보였다가 종가 부근의 윗꼬리를 상당히 달았습니다. 하지만 추세상으로는 지금 무너지지 않았죠. 여전히 양봉을 띄우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신규 진입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종목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 보자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편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무너지는 장에는 또 가는 종목에만 수급이 붙는 그런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상하프론테크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열어두고 홀딩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태양금속 보겠습니다. 태양금속 같은 경우 기계, 전기, 부품, 단조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또 그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이 종목 보시면 몇 달간 2,400원을 웬만해서는 이탈 안 하거든요. 그리고 2,400원 초반까지 오면은 항상 저가 매수이 유입되면서 길게 한 번쯤은 뻗어나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딱 이제 2,000원대, 2,400원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이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를 기대하시고 일단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홀딩 하신 이후에 한 번쯤 시세를 또 내주지 않을까. 물론 큰 시세보다는 한 5에서 7% 정도는 시세를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역시 지금 위치에서는 무난하게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금속까지 들어봤고요. 8571번님께서 카프로 종목 6,200원에 비중 30%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종목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대리님 어떤가요? 카프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스트롱바이 의견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카프로 락탐에 대한 스팟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조금 카프로 락탐 가격이 조금 빠지면서 주가가 조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저는 다만 개인적인 부분은 단기적인 모멘텀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학 소재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화학이 담당하고 있는 그 스프레드 차이로 실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연간 중장기적으로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실적은 YOY 기준으로 한 20% 이상은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빠졌다 한다 하더라도 저는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해도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시간 관계상 오현진 팀장은 이쯤에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감 시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2392.35포인트입니다.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 비슷한 흐름 오후 내내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2400선 가까이 붙었다가 2391포인트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현재 포인트도 저점 부근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2390포인트 위에서는 오늘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이 사는데 개인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조금씩 늘어서 이제 600억 원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개인도 2천억 원 가까이 사고요. 하지만 기관이 3천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선 연기금만 426억 원 순매수하고 있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현대차 상승합니다.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으로 지금 살짝 내려왔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역사적인 고점 250만 원 터치를 하면서 고점 다시 높여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물산은 1.72%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죠. 네이버, 한국전력, 포스코, 삼성생명까지 모두 하락합니다.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좀 하락하고 있고요. KB금융만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죠. 코스닥은 650선에서 공방벌입니다. 651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0.7%나 낙폭이 있는데 일중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전강 후약입니다. 657부터 651까지 내려옵니다. 쭉 급락하는 모습 1% 위아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수급 주체 같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여전히 삽니다. 외국인이 돌아섰네요. 그래도 630억 원 개인이 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9억 원 정도 지금 매수로 장 마지막쯤에 돌아섰고요. 기관이 454억 원 팝니다. 금융투자만 72억 원 사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메디톡스, 로엔까지 하락합니다. 특히나 셀트리온은 11만 원이 무너지면서 10만 8,300원까지 내려왔고요. 메디톡스도 1%가 넘는 낙폭이 보입니다. 로엔도 2%대 낙폭하지만 CJNM, 코이팜은 0.5%, 2.6% 각각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오늘 어려운데 역시나 휴젤도 2.3% 빠지고 바이로메드도 빠집니다. SK머티리얼즈도 1.79%나 빠지고요. 컴투스만이 오늘 게임주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컴투스가 개별 종목으로서는 2.5% 정도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11만 7,40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수주 GS홈쇼핑도 어느새 22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1.2%의 낙폭이 보입니다. 자, 오늘장 수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마감 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 시황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대리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장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떤 섹터별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2분기 어닝 관련된 대형 섹터 위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아직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거의 유틸리티 그리고 조선해운 시클리컬 업종, 금융 섹터 위주로 좀 올라갔었고요. 올해 중소형주들도 어떤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개별적인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오늘 삼성전자가 1.8%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라지캡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 갈 때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좀 소외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도 거의 대형주 위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지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90선 마감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2391.77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소폭 하락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낙폭이 좀 보입니다. 0.75% 하락한 651.09포인트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5원 80전 내린 1145원 3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 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주식탐탐 이재모 팀장, 에코프로 4월 21일 금요일에 매수했고요. 현재 79.9%나 상승합니다. 자,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같은 분인데요. 주성엔지니어링 역시 54.1%의 높은 수익률입니다. 4월 7일 금요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오늘 함께했는데요. 상하프론테크 50.8%의 수익률입니다. 5월 15일 월요일에 매수했고요. 자, 오늘 함께하고 있는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주성엔지니어링 42.5%의 상승률입니다. 4월 19일 수요일에 매수했네요.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SKC 4월 28일 금요일에 매수했는데 지금 27.5% 상승하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 SKC 10.6% 상승했고요. 6월 27일 화요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 주보람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SKC가 오늘도 급등이 나온 자리였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추천해 주신 이후에 어떻게 가져갈까요? 내일부터는. 예, 우선 목표 주가가 지금 41,000원인데 2차 목표 주가까지 우선 홀딩해서 좀 가져가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많이 올랐던 건 네덜란드에서 엘르바바라고 하는 플랜트가 기계적 결함으로 최근에 좀 가동 정지했던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가 이제 나오면서 SKC에게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41,000원까지 목표 주가 홀딩 좀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겠고 2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3분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무리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홀딩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탐탐 주보람 팀장이었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문상 대리 역시 주성 엔지니어링 굉장히 또 잘 가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지 많이 올라와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잠깐 인베니아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신규 진입은 일단 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좀 수익이 나시고 계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나 지금이나 사실 다를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수준 모멘텀으로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신규 진입보다는 좀 최대한 홀드 관점이나 아니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홀딩 혹은 비중 축소 이제 슬슬 수익 실현을 할 시기가 왔다라고 체크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의 주요 일정 산업별 투자 정보 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의 일정들 쭉 살펴봤고요. 이제 목요일장을 저희도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장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까요? 월, 화, 수가 어렵고 내일 또 선물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 선물옵션 만기로 인해서 현물 시장에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거의 저번 달 그리고 이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물 시장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는 현물 시장에 대한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외국인들의 수급 요인으로 지금 환율 부분이 좀 약간 체크가 돼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상에 좀 약간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프리어닝 시즌에 대한 2분기 실적에 좀 대비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대형 섹터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사실은 좀, 수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직설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대형주 위주로 지금 따라가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을 수 있다. 네, 덜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대형주가 요즘에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지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담이긴 한데 하반기에도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주식을 고르는 첫 번째 요인이 이제 싸냐 안 싸냐, 싸냐 비싸냐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키 맞추기 과정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저는 성장주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수는 올라갔지만 IT 테크 업종,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LG이노텍 이런 업종들이 그 시가총액 상승률을 대부분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을 제거한다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사실은 그렇게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중소형주들의 어떤 좋은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BHI가 사실은 그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로 하락한 요인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종가 부분에서 수급 요인을 조금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는 좀 매도가 나왔고 투신 쪽에서는 좀 강력하게 좀 매수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 화력 발전소를 설비하는 EPC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PC 업체 안에서도 이제 열 병합 발전기랑 이제 HRSG라는 부분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그 친환경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들리고 탈원전 얘기가 좀 많이 들리면서 LNG에 대한 부분들이 좀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오히려 또 그 공급적인 요인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LNG 가격도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BHI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틀 동안 주가가 거의 10% 이상 빠졌었던 요인은 결국은 기업의 펀더멘탈로 인해서 반등을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아프리카 TV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얘기할 게 굉장히 좀 많은 종목이기는 한데요. 2016년도에 이제 35,000원까지 찍다가 그 이후로 굉장히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2만 원대 초반에서 계속 움직여요. 네, 맞습니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유튜브가 이러한 BJ 시스템에 추가가 됐고요. 글로벌하게 트위치 TV가 국내 진출을 했고요. 또 카카오 TV가 또 출범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다양한 경쟁사들이 출범이 되면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적의 요인이 굉장히 안 좋지 않냐라는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심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년이 지났지만 결국은 대형 그런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 BJ들은 여전히 아프리카 TV를
유지를 하고 있고, 유튜브라던가 카카오 TV 쪽으로 이동을 해간, 흔히들 얘기하는 대도서관이라는 BJ도 있고, 그쵸. 근데 융댕이라는 어떤 BJ들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BJ들은 사실은 그 코어 BJ는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되는 그 어떤 방송 BJ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아프리카 TV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실적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결국 그만큼 방송 플랫폼 사업 안에서 별풍선이라던가 광고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러한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BJ들은 여전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대는 사실은 좀 모아가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